우선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얘기를 하면 분모가 7인 거나 분모가 13인 거나 있죠. 합은 둘 다 27이에요. 네. 분모가 7일 때도 순환마디 6개 합치면 27이고 13일 때도 순환마디 6개 합치면 똑같이 27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원래 이런 7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여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이가 물어본 건 13번이요. 자, 어떤 기하 분수를 순환수두로 나타내는데 수빈이는 분모를 잘못 보고 잘못 본 거는 다 버리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는 분모는 900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분자가 234 마이너스 23인 거죠? 네. 뭐 900으로 안 쓴 거 같은데. 맞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11 이렇게 되네요. 약분되는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분모 잘못 봤다 그랬죠? 네. 네,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는 99분의 71이죠? 네. 네, 얘는 약분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얘도 없어요? 네, 그럼 분자 잘못 봤다 그랬어요? 그럼 버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99분의 211이 될 거 아니에요? 순환소수로 얘를 나타내면 되죠?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네. 211에 99 그럼 몇 번 들어가니? 두 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몇이야? 150. 198. 자, 그래서 남은 게 13. 그래서 한 번 나누면 99. 그 다음에 얘는 몇이냐? 31. 그 다음에 세 번 들어가나? 네. 세 번 들어가면 27에 27, 297 나오는데요? 다시 13 나왔잖아. 음, 나왔다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지만, 네. 좀 다르게 바꿀 수도 있죠. 얘를 뭐 한 번만 99가 몇 번 들어가는지만 아시면 그럼 92와 99분의 지금 몇이라고 쓸 수 있니? 13이라고 쓸 수 있죠. 네. 얘만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13의 1등 이게 원래 제일 쉬운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해야지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99는 좀 그래도 순환소수로는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근데 모르시면 지금처럼 나눠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선은 5강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네, 5강에 지금 26페이지죠? 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항식의 계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네, 혼합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뭐 혼합 계산을 하기 위한 그냥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다항식의 계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셨던 문자식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자, 거기에서 뭐 계산 순서는 당연히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제일 처음에 제곱이 있으면 지수법칙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1번부터 그냥 같이 몇 개 합시다.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네, 동료한끼리 확인이 되신다면 얘는 3x고 마이너스 y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원래는 이렇게 꺼내야 되지만 그냥 보이시면 그냥 얘에서 얘 빼란 얘기니까 x인 거고 얘에서 얘 빼란 얘기니까 플러스 3y죠.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렵게 뭐 굳이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뒤에 것만 가로를 없애주시면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되니까 네. 그래서 4A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죠. 네. 가로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통분을 하셔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후에 통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6분의로 통분하면 얘는 분자분모에 3을 곱할 거고 얘는 분자분모에 2를 곱해야 돼서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a 플러스 3b고 얘는 4a 마이너스 2b니까 6분의 7a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보통 분모가 6으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뭐 아무 말이 없거나 학교 선생님이 따로 쓰라 그러면 따로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정해주질 않았어. 학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이렇게 정해주질 않았다면 따로 쓰셔야 돼요.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원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인 거예요. 따로따로 쓰는 게. 근데 솔직히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따로 쓰라 그러면 따로 쓰라고 해야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굳이 뭐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계산 순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문자식에서 1학년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소괄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3i-x 플러스 2라고 쓴 다음에 또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고 그래서 뭐냐 5i-x로 쓰고 다시 정리하면 3x 플러스 5i 뭐 식을 굳이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셔도 된다. 근데 식이 필요 없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식을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분배 법칙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하고 얘를 분배 법칙해봤자 어차피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쓸 수 있죠. 4x 플러스 3i 먼저 꺼낸 거고 얘 분배 법칙 해봤자 그대로니까 이것만 분배하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래서 그냥 바로 3x 플러스 5y라고 바로 쓰시는 거죠. 원래대로 이거는 뭐 객관식 방식이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바로 계산하실 거면 a-2b에 얘 먼저 곱해서 마이너스 4a이고요. 얘 곱해서 플러스로 바꾸고요. 얘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계산 순서 안 지키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이제 같은 동량끼리만 확인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라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객관식일 때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시면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뭐 2차식의 덧셈 뺄셈 뭐 2차식인 거를 확인해라.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죠. 이거 보이시냐? 음, 그래서 2차식인 거를 확인해라 얘기하는 거여서 자 나와 있는 거에서 2차식은 당연히 지수가 제곱이면 2차식이죠. 네,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x의 제곱이 붙은 거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x의 1차식인 복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x의 1차식인 거고 자 얘도 x에는 1차식인 거고 얘는 x의 3차식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x에 대한 이런 말이 없다면 2차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도 돼요. 네. xy 곱한 것도 네. 차수로는 2차 취급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네. 문자끼리 곱한 것도 2차 취급이 된다. 근데 아직 뭐 그런 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네, 나중에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식을 간단하게 계산하시고 뭐 요거는 이제 할 얘기 없겠죠? 동류항끼리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뭐 이제 얘기할 거는 없을 거. 6번 한번 해야 되겠죠? 6번은. 자, 어떤 식에 지금 이걸 빼야 할 걸 잘못해서 더했더니, 뭐, 그래서 어떤 식 문제 항상 요거를 이렇게 네모라고 쓰죠. 그래서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빼야 할 거. 이게 이제 바른식이죠. 바른식이니까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놓고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그럼 잘못된 식도 써야죠. 더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얘 넘기시면 되죠. 그래서 네모는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동량끼리 확인해 주시면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네, 요게 네모가 된다라고 확인이 될 거고요. 자, 다시 이 네모를 바르게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분배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어서 또 정리하니까 7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몇 번이니? 4번.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바른 식과 잘못된 식을 둘 다 써라. 네. 그래서 저것도 뭐 거의 시험에 이런 문제는 무조건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어선식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분배 법칙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3학년 1학기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분배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곱셈 공식에서 이미 분배 법칙이 나오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곱셈 공식 다음에 인수분해에서도 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항이 있으면 그 항 종류에 그냥 다 한 번씩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6a 제곱 마이너스 12ab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인수분해하면 얘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개만 하는 게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다시 가로로 만들어 주는 것도 네, 분배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개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뭐 얘는 딱히 없죠. 어, 나누기도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 분수로 표현하는 게 제가 항상 계속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내 주지만 원래대로 뭐 계산을 한다면 한 번씩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나누면 2a이고 얘도 한 번 나누면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죠. 원래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좀 확률이 높아가면서 익숙해지신다면 공통인 걸 먼저 묶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약분하는 겁니다. 네.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식을 표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연습이 잘 안 돼서 묶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3xy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xy로 그냥 묶으면 얘는 5x가 될 거고요.
얘는 3xy를 묶으면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죠. 네. 어차피 그냥 약분하고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y제곱. 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 정리하기가 좀 가로로 묶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정리를 할 때.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섞였죠? 네, 자, 섞여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빼먹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없는 것 같네요. 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식 쓰는 거 연습을 하시려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묶어서 약분하는 방식을 좀 웬만하면 쓰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마 실력이 많이 느실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셨을 때. 자,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은 거기까지. 근데 문제가 되게 많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풀어요? 자, 페이지가 지금 여기 어디까지냐? 35까지네요. 네. 엄청 많네요. 그 문제들이. 아까 전에 뭐 뒷부분에 풀었던 핵심 유형 문제는 시간 나올 때마다 계속 풀 거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수업 시간에 시간 나오면 계속 풀릴 거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까지겠네요. 아까 봤던 몇 페이지였어? 35? 네, 여기까지는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